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되었으므로 일단 강의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고 강의 설명이 끝난 후 이 강의 설명 사항을 비롯한 고대사 전반에 대하여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강의 설명은 1시간 이내인 9시경까지만 하도록 하고 이후 시간은 토론과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은 2주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반구검 기공비 조작 사실과 관련하여 반구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에서 나타난 비류수 사항을 살펴봄으로 해가지고 비류수 위치에 의하여 이 비류수가 과연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 사서 기록과 여러 역사적 사실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봐 가지고 그 위치가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역사 사항대로인 한반도 일제식민사학자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대륙 위치 어딘가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함에 따라서 이 비류수와 관련된 관구검 기공비,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 즉 관구검, 즉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한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고구려의 위치가 달라지고 이 고구려 위치가 달라짐에 따라서 우리 고대사의 위치, 우리 고대 국가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러 반구검 기용비 조작 사실과 관련된 사실을 살펴보면서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한 사실 중에 이 비류수 사항입니다. 이 비류수 사항을 주류 강단사학계, 지금 우리 사학계에서는 한반도 압록강 지류인 혼강으로 비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에 하면은 한반도 북부가 아니라 하북성 압록수로 확인되는 하북성 호타 지류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과연 한반도 압록강 지류인 홍강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북성 압록수 즉 하북성 호타가 맞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류수 사항은 제가 연구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이 비류수는 고구려 건국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일 뿐더러 또한 두 번째로는 고구려 전통적인 국시인 다물정신에 의한 영토 회복, 즉 고구려의 선조국인 고조선과 부여 지역을 되찾고자 하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그 다물정신에 의해서 영토 회복 및 영역 확장 사항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1대 추모 동명성왕이 건국 후 얼마 안 있다가 이 송량이 왕으로 있는 이 비류국, 즉 비류수 지역에 있었던 비류국을 정벌한 사항에서 그 두 번째 사항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관구검 기용비와 관련된 관구검의 위나라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과 관련돼 가지고 이 고구려가 처음에는 이 위나라 관구검의 침략에 맞서가지고 이 관구검을 대패시킨 비류대전으로 꼽을 수 있는 이 비류수 전투 사항에 의해서 이 비류수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삼국시대인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를 지난 남북국 시대, 즉 발해와 북쪽의 발해와 남쪽의 소위 통일 신라 시대에 있어서의 발해 비류군 지역으로도 사서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그게 네 번째 사항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 사항은 이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시기인, 즉 남북국 시대인 발해와 통일신라를 지난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 즉 발해 땅을 그대로 차지한 거란의 요나라와 또한 남쪽의 통일신라 지역을 그대로 차지한 고려의 국경지대가 바로 여기 비루스 인근 지역인 압록수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비루스는 이와 같은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것만 해도 다섯 가지 사항에서 여실히 확인되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는 사항이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 고대 국가는 고조선부터 이후 시기인 고려시대 그리고 나중에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영역이 축소되고 또 옮긴 적도 있지만은 옮긴 사실이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에는 고려시대 때까지 원래 위치인 고조선 그리고 이후인 삼국시대의 영역 내지 위치를 계속 이어받고 있다는 연속성 사실입니다. 결코 고조선 내지 삼국시대 위치는 그 이후에 고려시대 때까지, 고려 적어도 초기까지는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역사, 특히 우리 고대사를 살펴보고 확인하고 이를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는 제가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가 바로 연속성 사항입니다. 즉, 영역과 위치와 그 사항은 계속 시대를 달리하면서도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살펴보는 비리우스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고대사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비류수와 관련돼서 여러분들과 저번 시간까지 살펴본 사항을 이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잠깐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자세히 그 이후에 설명드린다고 했지만은 어떤 사항이냐면 바로 이 사항입니다. 즉, 조조의 위나라가 관구검이 속해 있는, 즉, 고구려를 침략한 관구검이 속해 있는 조조의 위나라가 한반도 충청도까지 진출했다는 왜곡 사항이 중국 측과 일본 측에 의해서 교과서까지 나타내면서까지 왜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류수 사항에 의해서 이 비류수 위치가 한반도 북부 압록강 인근이 아니라 원래 압록수가 있었던 대륙의 하북성 위치에 만약에 있는 것으로 역사가 되었다면은 그리고 이를 우리 주류 강단사학계, 우리 사학계에서 그것을 설정했다면은 감히 이와 같은 왜곡 사항이 중국 교과서, 중국 역사 사항이나 그리고 또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 이것을 이와 같이 왜곡해서 가리킬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과서에 의해서 나타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중국 국민들하고 일본 국민들이 위나라가 한반도 충청도까지 점령 내지는 진출하고 있다는 인식을 그러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일찍이부터 우리 한반도 북부가 평양 지방이 중국의 한나라의 식민지가 돼서, 즉 한사군이 설치돼서 식민지로 계속 있었다가 그 이후 시기인 위나라까지, 삼, 중국의 삼국시대인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까지 이 평양 지방은 물론이오니와 그 밑에 충청도까지 진출 내지는 이곳을 지배했다는 사실을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에 나타내서 가리키고 있고, 그렇게 역사를 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비회에 그친 게 아니라 이전에 2021년도 10월 달에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러한 동영상이 서슴없이 그대로 방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국회에 불려와서 국회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그 자리에서 사과를 했는데, 사과 내용이 또한 놀랍습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뼈아픈 실수가 됐다고 잘못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 당시 질타를 한 국회의원은 물론이오니와 이를 지켜본 국민들도 과연 왜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 내지는 지배했다는 사실이 이루어졌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역사 전문가들이나 역사 교수들까지도, 물론 역사 교수들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기네들이 저지른 그런 죄 때문에 발설을 못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판해야 할 재해학자들은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역사적 팩트에 의해서 체크를 하지 못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위나라가 어떻게 충청도까지 지배했다는 것이 우리 국립중앙박물관 동영상으로 방영될 수 있었는가?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중국 측의 우리 역사 왜곡이나 일본 측의 역사 왜곡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가? 이것이 굉장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늘 제가 설명드릴 사항이 그 사항인데, 이것은 모든 사항도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 역사계가 일본인들이 정립해놓은 일제강점기에 정립해 놓은 일제식민사학을 해방 후 지금 80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대로 따른 것에 의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중국 측은 지금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의 만리장성을 연장해서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 역사 지도집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한반도 북부, 한반도 인근은, 그리고 또 그 남쪽에 있던 고구려는 바로 중국의 지방정권, 중국의 영향력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세계 각국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 바로 왜 그랬냐? 제가 설명드렸듯이 바로 만주지방에 무효와 고구려를 설정한 것을 그대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우리 역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중국사서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전 기록에 의하면은 무효는 장성의 북쪽에, 그리고 고구려는 그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부여와 고구려를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만주 지방에 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서슴없이 이에 맞추어서 말장성을 그려놓고 이 그려놓은 것을 세계 각국에 당연스럽게 배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학계에서는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못하냐?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설정한 것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중국 측의 억지 왜곡이나 일본 측의 억지 왜곡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까 만리장성의 만주지방 설정과 똑같이 우리 스스로가 충청도 지방까지 위나라를 끌어들인 역사를 지금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중국 측의 역사 왜곡이나 일본 측의 역사 왜곡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 왜곡입니다. 스스로. 당시 위나라는 여러분들 다시피 삼국지 연의의 소설처럼 쓰여 있지만은 위초고 삼국이 굉장한 쟁패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머나먼 허창, 지금의 낙양 인근에서 그 머나먼 하북성을 지나 요령성을 지나 만주를 지나 한반도 북부를 지나 충청도까지 진출할 만한 그러한 형편과 여력이 전혀 못 됩니다. 이건 소설이나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가능하게끔 만든 게 우리 역사학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비판을 해야 할 제야사학계, 역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이와 팩트 체크로 사안에 의해서 정확히 비판하거나 그 실상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안 하고 있습니다. 강단사학계는 당연히 문제지만은 이를 비판해야 할 제야사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 10권에 걸쳐서 주로 강단사학계를 비판했지만은 나중에 이 집필을 끝내고 역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세우고자 하다 보니 더 큰 문제가 제야사학계에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류 강단사학계는 일제식민사학 논리를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그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를 비판하고 올바른 역사를 세운다고 역사 활동을 하고 여러 주장을 하고 있는 제야사학계에서도 제대로 역사를 세우지 못하고 설정하지 못하고 비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주류 강단사학계를 비판했지만 지금은 제야사학계를 비판합니다. 제대로 비판하라. 제대로 알고 설정해야지 그것에 의해서 지금의 잘못된 역사가 바로 세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사항을 제가 이미 여기 강의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나라가 어떻게 충청도까지 진출하는 역사적 설정이 이루어졌나 그것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위나라가 충청도까지 진출한 것은 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공손시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하나는 남옥저 중령지방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남옥저 중령지방인가요?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략해왔을 때 첫 번째 비류수, 비류대전에서 일단 패했지만 그 후에는 고구려가 위나라의 계략에 말려 패해가지고 동천왕이 도피했습니다. 어디로 도피했나요? 남옥저 중령지방까지 도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옥저 중령지방을 주류 강단사학계는 남옥저를
함경도, 중령도 이때의 중령은 함경도 같은 지방으로 설정하지만 원래의 중령을 어디로 설정하냐? 충청도 지방에 충청도와 경상도 사이에 고개인 중령제로 비정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된 겁니까? 충청도까지 동춘왕이 도피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위나라가 쫓아간 겁니다. 거기까지 진출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바로 위나라가 충청도 중령지방까지 간 겁니다. 그런데 이곳까지 가는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좀 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린 공손시 세력 때문입니다. 공손시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동지방, 요동군을 위시한 요동지방을 점령한 세력입니다. 요동지방을 근거지로 해서 활동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위나라와 고구려가 합동으로 이 공손시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이 사항입니다. 238년 위나라 사마선왕이 공손현을 토벌했는데 고구려와 연합해서 토벌했습니다. 근데 이 연합했을 때 무슨 선약이 있었겠지요? 위나라와 고구려 간에. 근데 이게 뒤틀려졌나 봅니다. 즉, 요동지방을 위나라가 전부 다 차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4년 후에 고구려가 위나라의 서안평을 침략합니다. 이 서안평이 바로 요동군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서안평이 압록수하고 소유수, 대여수가 만나는 그 지점입니다. 지금도 서안평, 안평현이 하합성 형수시 안평현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를 고구려가 침략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드디어 위나라가 관고음을 보내서, 즉 2년 후에 관고음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침략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인 광고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입니다. 그것에 관련되어 있는 게 바로 공손시 세력이 과연 결국 이 위나라와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손시가 또 관련이 있는 게 뭐냐? 공손시 세력이 바로 낙랑군 남쪽에 낙랑군 남쪽에 둔현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한 겁니다. 즉 공손시 세력은 뭐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원래는 요동 지역, 요동군 지역하고 관련이 있고 그 다음에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을 설치하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손시 세력이 결국에는 낙랑군과 그리고 또 대방군을 전부 다 차지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대방군을 설치할 수 있겠죠. 요동군은 요동지역은 당연히 공손시 근거 세력이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요동군 지역 그리고 또 낙랑군 남쪽 지역에 대방군을 설치하려면 낙랑군도 지배를 하고 있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손시 세력이 요동군, 낙랑군, 대방군까지 다 점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갖다가 일제식민사학에 설정한 우리 한반도 상황에 의하면은 낙랑군은 평안도 평양지방, 그리고 또 대방군은 황해도 지방, 그리고 또 요동군은 낙랑군 북쪽, 그러니까 요와 동쪽을 요동군이라고 합니다. 그쪽 요동군 지역인 요령성 요와 동쪽과 그 남쪽에 낙랑군이 있는 평양 지역, 그리고 그 남쪽에 황해도 지역을 전부 다 공손시 세력이 장악하고 있었던 곳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 상황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정한 거에 의하면.
그러다가 결국에 이러한 공손시 세력이 위나라한테 위나라와 고구려에게 멸망당한 다음에 결국에 공손시 세력이 없어진 다음에 이곳을 누가 차지합니까? 그럼 바로 위나라가 차지합니다. 위나라가 요동군 지역, 또 낙랑군 지역, 그리고 대방군 지역까지 다 차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구려가 불만을 품고 요동구 지역인 서안평을 공격하니까 이에 대응해서 관구음이 드디어 고구려를 침략하는 것입니다. 한반도 상황에 의하면은 이와 같이 상황에 의해서 위나라가 결국에는 요령성 요와 요동군 지역, 요하 동쪽 요동군 지역, 남쪽에 평양의 낙랑군 지역, 그리고 황해도의 대방군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있다가 고구려와 싸워가지고 결국에 관구음에 의해서 쫓긴 동천왕이 충청도 지방까지 도망가니까 거기까지 쫓아가서 동천왕을 살해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위나라가 충청도 지방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한반도에 의한 설정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와 같이 중국의 역사 지도집에 보면은 공손도, 공손시 세력이 낙랑, 즉 평양지방, 그리고 그 남쪽에 대방군까지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학계에서도 위나라가 낙랑군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왜냐? 우리 설정에 의하면은 바로 이러한 설정. 낙랑군이 평양지방에 있고 대방군이 황해도 지방까지 요동군이 여기 있으니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손시 세력이 여기까지 다 점령하는 겁니다. 이러한 설정에 의하면은 공손시 세력이 여기까지 다 점령하고 결국에 이를 고구려와 연합해서 멸망시킨 위나라가 다시 이걸 다 점령하는 겁니다. 위나라가 위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가능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설정한 사항에 의하면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충청도 지방까지 가는 거는 우습습니다. 고구려가 쫓겨가서 여기까지 쫓겨가니까 관국음 세력이 여기까지 가는 거는 우습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원래 위치 사실에 의하면은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은 원래 위치에 의하면은 낙랑군, 요동군이 남쪽입니다. 오히려 아까하고는 틀리죠? 낙랑군 남쪽에 요동군과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대방군을 설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공손시 대력은 어디까지 점령했을까요? 여기입니다. 낙랑군은 점령한 사실이 없습니다. 요동군, 낙랑군 남쪽에 대방군, 여기에 점령한 겁니다. 그러면은 공손시 세력이 여기 점령했으면은 여기 공손시 세력을 제거한 위나라는 어디까지 갔을까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여기는 고구려가 계속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낙랑군 지역. 왜냐? 바로 낙랑군은 그 후에 이 공손시 세력을 정벌한 238년 이후인 247년, 즉 9년 후에 바로 이 남북조 중령지방까지 쫓겨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원래 수도인 환도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합니다. 이 평양성 위치가 바로 낙랑군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낙랑군은 공손시 세력도 차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에 위나라도 차지하지 못한 것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위치에 의하면은.
그런데 이와 틀리게 아까 말씀드린 한반도 위치에 의하면은 한반도 위치에 의한 바로 한사군 설정에 의하면은 요동군, 대방군, 낙랑군 위치에 의하면은 여기까지 공손시 세력이 점령할 수밖에 없고 또한 위나라가 점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설정에 따라서 얼마나 틀려지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샅샅이 삼국사기 기록, 삼국유사, 중국 24사력 기록을 전부 다 뒤져보니까 이 위치가 전부 다 틀립니다. 한반도 위치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대륙 위치 주장을 하는 겁니다. 대륙 위치에 갖다 놓으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곳은 모든 사항이 설명이 제대로 됩니다. 한반도 위치에 의하면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손시 사항, 위나라 사항만 아니라 모든 사항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사항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 사서에 보면은 중국 역사, 현재 역사에 보면은 바로 공손시 세력이 이와 같이 한반도 이 대방군까지 전부 다 점령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군요. 죄송합니다. 그 한반도 위치에 의하면은 바로 여기까지 다 위나라하고 공손시대라고 위나라가 다 점령한 것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낙랑군 지역인 낙랑군 지역의 동천왕이 바로 얼마 안 있다가 천도를 했다는 것은 그 낙랑군 지역은 고구려가 계속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일본 교과서에 중국 위나라 한반도 점령도 해가지고 위나라, 위나라입니다, 이게. 위나라가 어디까지 왔나요? 충청도 지방까지 왔습니다. 경기도 남부, 충청도 지방까지 점령한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큽니다. 총나라, 유비의 총나라, 조조의 위나라, 손권의 오나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교과서 전반, 일본 교과서의 전반에 다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다 충청도 지방까지 다 위나라가 점령한 것으로 다 그려놓고 있습니다. 위나라가 이 어마어마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현재 우리 역사입니다. 중국 역사서는 어떨까요? 그래서 중국 역사서는 좀 낫습니다. 대방군까지 점령한 것으로 일부 그려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전 사항일 것입니다. 이건 또 다른 사항이죠. 제가 확인한,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 위나라는 여기에 그쳐 있습니다. 총나라도 이럴까. 이 나머지는 이 위초고 중국계 국가가 점령하지 못한 땅입니다. 모든 사항에 의해서 이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위나라의 수도입니다. 허창, 낙양 인근에 있죠. 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서안평 지방, 여기에 압록수인 호타, 여기를 고구려가 선제 공격하자 위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한 겁니다. 이 인근에 바로 이 서안평이 비롯해서 여기가 요동군, 그리고 북쪽에 낙랑군이 있는 겁니다. 낙랑군은 고구려,
그리고 그 남쪽인 요동군하고 대방군 지역은 낙랑군 남쪽에 있는 대방군 지역은 공손시 세력에 의해서 위나라가 점령한 데 불만을 품고 고려가 요동군 서안평 지방을 선제 공격한 것이 위나라의 반국음에 고구려 침략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이럼 이 낙랑군 지역, 요동군 지역, 요서군 지역, 현동군 지역, 이 낙랑군과 요동군 지역이 한반도 위치하고는 남북으로 서로 틀립니다. 한반도 위치하면은 낙랑군은 평양지방, 요동군은 만주지방의 요령성, 요동, 요하 동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위치하면은 낙랑군이 더 남쪽에 있겠죠. 하지만 원래 위치하면 이와 같이 서로 다릅니다. 이래야지 설명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제가 설정하고 맞는 사항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바로 압록수, 소유수, 대우수 사항입니다. 압록수. 그 요동군, 양평연을 지난 소유수와 대우수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던 서안평연, 지금도 안평연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압록수와 만나는 사항이 바로 이 사항으로서 이 압록수 사항이 말갈의 백산에서 발원하고 소유수와 대유수가 요동군의 치소인 행당 양평현, 양평현이 이곳을 거치거나 서남 쪽을 흐른다는 것을 입증해야지만 고구려 압록수 사항이 설명이 제대로 됩니다. 이를 설명하지 못하는 사항은 전부 다 잘못된 역사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신 바와 같이 안평현이 바로 형수시 안평현이 그대로 지금도 지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서안평현, 즉 위나라 강국음의 고구려 침략 빌미가 됐던 고구려의 위나라에 대한 선제 공격이 이루어졌던 서안평현, 안평현, 북안평 지방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수, 대요수의 여러 가지 사항입니다. 이 양평에는 바로 요동군의 지소인 양평에는 이전에 연장성 구간이기도 합니다. 조양과 양평, 양평이 바로 요동군의 지소인 양평현으로서 여기에 바로 공손시 세력이 이 양평현 지방을 중심지로 삼아 요동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공손시 세력을 그 인근에 있었던 고구려와 그리고 위나라가 같이 연합해서 정벌한 것입니다. 이 사항을 계속 제가 설명드린 건데 이 압록수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에 의해서 설명을 제가 드린 바가 여러 차례 있고 또한 이런 사항은 왜곡 사항은 제가 제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설명을 마치고 이 비류수 사항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바로 이 비류수 사항, 그리고 그 비류수와 관련된 공손시 사항, 그리고 이 공손시와 관련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위나라 관구검 사항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위치에 의해서 얼마나 역사가 달라지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새삼스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손시 사항이 비류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또 다른 역사적 사항에 의해서도 확인됩니다. 즉, 공손시 세력, 공손강이 비류수가에 와서 머물렀다. 공손강과
관련된 사항에 비류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이전 시기인 고국 천황 사항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류수는 공손시 세력과 관련된 사항이 여러 사항에 의해서 확인됩니다. 즉 이곳은 공손시 세력이 활동했던 요동 지역입니다. 요동군 지역에 바로 비류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에 의하더라도 다른 사항, 수많은 사항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지만 바로 이 요동군 사항이 압록수인 호타 인근에 바로 비류수가 있어가지고 그 사항이 요동군 인근에 있었다는 것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 사항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고 이러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인 압록수, 대우수, 소유수, 서안평현 사항 그리고 이 서안평현과 관련된 소유수와 대우수가 요동군 치소인 양평현을 지나고 이 양평현이 이전에 연나라가 오조선과 북방 오랑캐를 물리치고 쌓은 장성인 연장성 끝구간이 바로 요동군의 치소인 양평현이라는 사실을 역사적으로 입증해야지만 그곳이 올바른 위치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후 시기인 이후 시기에도 확인됩니다. 즉, 아까 처음에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우리 역사는 연계성에 의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바로 비류수, 송양의 비류수 인근 지역에 있었던 비류수, 비류국 지역이 그 이후 시기인, 즉 남북국 시대 이후인 거란의 요나라와 그리고 고려 시대에 바로 확인됩니다. 동경 요양부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동경 요양부 지역이 바로 제가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바로 요동군 지역에 있었던 곳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그러고 이러한 사항은 그 이전 시기인 바로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 시기 이전 시기인 남북국 시대인 발해 시기에는 서경 압록부 상행이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고구려 백제 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삼국 시대에는 요동군 지역,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발해 시기에는 남북국 시대에는 발해의 서경 압록부 지역, 그리고 그 이후 시기인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 시기에는 요나라의 동경 요항부 지역이 바로 이 비류국가, 비류수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공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서 그 위치가 여러 교차 검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에 의하면은 이 요나라의 오경, 아까 설명드렸죠. 동경요양부라고 요나라의 동경요양부 중에 어디라고 했죠? 동경요양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류 강단사학계, 즉 중국 측과 우리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동경요양부를 어디에다가 비장합니까? 요령성 요양시를 비장합니다. 이거 왜 그럽니까? 이게 바로 요동군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요동군 지역이 그 이유식인 발해군 지역, 그리고 석양 압록부 지역, 그리고 그 이유식인 요나라와 고려 시대에는 바로 요나라의 동경 요양부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이 지역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맥락상에 이곳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경 요양부가 여기다. 그럼 이곳이 바로 이전에 비요동군 지역이기 때문에 요동군 인근 지역에 바로 비류수가 있는 겁니다. 그 비류수가 어디 있다고 그랬죠?
지금 한반도 북부 압록강 지류라고 했습니다. 혼각. 그러니까 다 이곳입니다. 이곳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일맥상통하게 연결됩니다. 그런데 제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요나라 우경이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지만 동경 요양부 사항은 당연히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류 강단사학계는 요령성 요양시로 하지만 저는 하북성 석가장시 행당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곳이 뭐냐? 바로 이전에 요동군 양평현 지역입니다. 소유수와 대여수가 거쳐서 흐르거나 서남 쪽으로 흘러서 서안평, 요동군의 서안평 지방에서 합류하는 곳이 바로 이 요동군 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요동군 지역을 요로 설정합니다. 근데 주류 강간사께는 당연히 요동군 지역을 요령성 요와 동쪽으로 설정하기 때문에 요령성 요항시로 비정합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것은 부여의 위치, 또 고구려의 위치, 선비, 말갈, 요 나라가 탄생한 것이 어딥니까? 요 나라는 거란족입니다. 거란은 선비의 우문, 우문 선비의 분파족입니다. 선비는 분명히 삼국지 위서동이전 부여전에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서쪽에 선비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성이 여기라면은 부여는 그 북쪽에 있고 서쪽에 선비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성이 지금 진앙도시에 있다면은 부여가 여기 있고 선비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요령성 요와 동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서쪽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요령성 요와 인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선비는 적어도 하북성 석가장시 북경시 바로 북쪽 동북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란족이 탄생한 모든 사서 기록에 근거지가 어디라고 돼 있냐? 황수아라고 돼 있습니다. 선비족이 있는 요기시 맞습니다. 황수아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산서성 삭주시 산음면에 황수아가 그대로 있습니다. 서안평도 그대로 있고 태백산도 그대로 있고 여기 말갈 동쪽에 말갈이 있다고 하는데 말갈의 대표 부족인 흑수 말갈이 흑수아가 여기 있습니다. 백산 말갈의 백산인 태백산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성은 여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그랬죠? 진앙도시에 이르는 건 명장성입니다. 설사 이게 진장성이라면 부여는 여기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있지 않습니다. 고구려는 어디에 있고요? 바닷속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남쪽. 안 맞습니다. 한반도도 안 맞고 여기 진앙도시도 안 맞고 여기만이 맞습니다. 모든 사항이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려고 현지 답사를 가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정한 바에 의하면은 바로 동경요양부, 남경 석진부가 요동군 치소인 횡당현을 중심으로 있었다. 이 인근에 바로 비류수가 있는 겁니다. 요동군 지역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류 강단사학계는 남경 석진부, 동경 요양부가 같은 것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경 요양부와 남경 석진부는 같은 곳입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역사를 대학교 시절부터 정년 퇴직할지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경요양부와 남경석지부는 같은 지역입니다. 원래 거란의 요나라는 여기 상경이양부와 중심부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때 바라볼 때 바로 남경석진부가 남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경입니다. 근데 세력이 확장해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중경 대장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에 있던 남경이 어떻게 됩니까? 동쪽이 돼버립니다. 정확하게는 동북쪽이죠. 그러니까 동경이라고 고쳐 부른 겁니다. 처음에는 같은 지역이 남경이었다가 나중에는 동경이 된 겁니다. 이게 역사서의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보셨듯이 주류 강단사학계는 중국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경석 진부, 하북성 베이징시다. 동경유양부, 요령성 유양시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곡에 맞춘 겁니다. 자기네들이 설정한 왜곡에. 하지만 저는 같은 것으로 봤습니다. 남경석 진부하고 동경유양부. 이것도 제가 역사학계 할 말이 많습니다. 이걸 한번 따져보자.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보자. 남경석 진부하고 동경유양부가 과연 베이징시하고 유황시 각각 다른 것인지, 요게 맞든 틀리든 똑같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한번 역사서 가지고 따져보자. 더군다나 발해는 또 당연히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그대로입니다. 서경압록부. 서경압록부가 바로 압록강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 요동군 지역입니다. 딱 맞죠? 다 맞춘 겁니다. 서경압록부, 요동군 지역. 서경압록부라 했죠, 아까? 동경요양부. 즉, 발해 때는 서경압록부, 그 이후 시기인 요나라 때는 동경요양부가 바로 이 비류수 지역입니다. 거기가 이전에 요동군 지역입니다. 여기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전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은 생략하고 발해 오경도 지금 주류 강단사학계는 서경남록부 이 자리입니다. 길림성 통화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북부 만주지방에 있죠. 저는 하북성 석가절시 심택현 요동구 지역입니다. 길림성 통화시는 요동군 지역도 아닙니다. 비류수 지역도 아닙니다. 서경암록부 사서기록계도 맞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오로지 발해는 한반도 북부 만주지방에 있다. 왜냐? 그 이전에 숙신 없는 물길 말갈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은 압록수가 지금의 흑룡강이다. 이러한 왜곡 사항에 의해서 계속 이어져서 여기로 설정하는 겁니다. 근데 발해는 어디 있다고 했죠? 장성의 모퉁이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리장성 인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측이 만주지방까지 만리장성을 연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서 기록에도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전부 다. 소경 압록부 지역은 이전의 요동군 지역입니다. 길림성 통화시는 노동군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정한 발해 오경, 서경 압록부가 바로 여기 노동군 지역입니다. 심택현. 이는 무엇에 또 의해서 확인되냐? 이 발해 사항은 부당서 그리고 신당서에는 남쪽은 신라 맞다 니아를 경계로 삼았다. 발해하고 뚱이신라의 국경이 어디냐? 니아입니다. 니아. 중국 정사 기록에 돼 있습니다. 발해와 신라는 맞닿아 있는데 니아로 경계를 삼았다. 니아. 니아는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발해는 이전에 니아는 또한 이전에 어디냐? 바로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수시로 괴롭히면서 괴롭히던 말갈이 건넌 강입니다.
흑수는 말장성 북쪽에 있고, 말갈이 고구려 졸본성 가까이 있고, 바로 발해는 말장성 동북쪽에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 그 다음에 니아를 건넜다. 이 말갈이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고자 건넌 강이 니아입니다. 그러면 그 니하 남쪽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제와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한반도 위치에 맞질 않습니다. 수시로 괴롭힌 말갈이 백제와 신라를 수시로 괴롭힌 사항이 삼국사기 기록에 기원전 17년부터 921년까지 수시로 이어집니다. 니아, 니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갈이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자 건넌 강이 니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디 뭐라고요?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주류 강란사학계는 니아를 제대로 설정을 못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설정을 합니다. 그러고 결국에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경으로는 여기를 설정합니다. 이 니아를 설정합니다. 백제와 신라를 괴롭힌 니아는 여기를 설정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다 맞춘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류 우리 주류 강간사이키의 이런 잘못을 통일신라와 발해의 국경이 여기 있는 것을 비판하고 발해와 신라의 국경은 여기다 하고 설정한 인하대 이를 비판하는 진화대 고조선 연구소는 니아를 여기 있다 설정합니다. 그러면 여기 니아 남쪽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백제와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안 맞습니다. 이것도 다 안 맞습니다. 모든 상에 맞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정한 바에는 이 니아는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폐수이기도 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 국경인 폐수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백제와 신라가 있었고 요 인근에 남말갈이 있었습니다. 이 말갈이 니아를 건너서 수시로 백제와 신라를 괴롭혔고 이것이 바로 이 국경이 바로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다 맞아떨어집니다. 이 말갈은 어느 말갈이라고요? 장성의 북쪽에 있다는 부여의 동쪽에 숙신 없는 물길 말갈이 있는데 그 북말갈로부터 동남으로 10일 거리에 있는 남말갈입니다. 사서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 이와 같이 통일신라와 발해 간의 국경도 이 니하 그리고 나중에는 압록수를 왔다 갔다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여기에 바로 발해와 통일신라의 국경입니다. 이전 시기에는 백제와 신라가 있고 여기 낱말갈이 있어. 수시로 괴롭힌 겁니다. 니아를 건너서. 그 괴롭힌 말갈은 누구라고요? 낱말갈입니다. 낱말갈은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숙신 없는 물길 말갈, 그 북말갈로부터 동남으로 10일 거리에 있는 낱말갈입니다. 이 낱말갈이 그 남쪽에 있는 고구려 백제와 신라를 수시로 괴롭힌 겁니다. 이 말갈이, 북말갈이 있는 게는 지금도 말갈의 대표 부족인 흑수말갈의 흑수화가 산서성, 대동시, 천진현에 그대로 있고 백산말갈의 태백산이 지금 산서성, 대동시, 영구엔에 지금도 있습니다. 여기 위치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설명드린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고 남쪽에 고구려, 동쪽엔
음루, 숙신음루 물길 말갈, 서쪽은 아까 거란족이 있었다는 황소가 있었다는 선비입니다.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음루가 있고 서쪽에 선비가 있고 거란이 있는 겁니다. 장성의 위치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설명드렸듯이 바로 동남으로 11거리 가면은 불열, 우루, 월이, 천리 등이 사부가 있는데 이 사부가 바로 낱말갈입니다. 북말갈로부터 동남으로 11거리. 북말갈은 어디 있다고요? 장성의 북쪽에 있는 부여 동쪽에 있는 숙신 없는 물길 말갈, 그 말갈입니다. 이곳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는데 부여 동쪽에 음루, 서쪽에 선비, 여기로부터 동남쪽에 있는 곳이 월이등 사하부, 낱말갈이, 남쪽에 백제와 신라를 괴롭히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니아입니다. 니아를 건너서 괴롭혔다. 이 니아가 결국에는 고구려 땅을 이어받은 발해와 백제와 신라 땅을 차지한 통일신라의 국경이 되는 겁니다. 모든 사항이 맞고 모든 사항이 맞아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인하대 고조선 연구소의 신라와 발해와의 국경입니다. 어니야, 니아가 여기 있다. 이건 신채호 선생님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제 신라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러고 이 니아가 폐수이고 바로 여기 말갈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동북으로 서북으로 11거리에 북말갈이 있어야 됩니다. 북말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서쪽에 부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장성의 북쪽에 부여 있다. 장성이 여기라면은 맞죠? 부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란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선비 거란. 부여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여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쳐놓고 여기에 니아가 있어서 발해와 신라의 국경이다. 주류 강간사계의 일제 식민사 발해 통일신라 국경 여기 있는 거 잘못됐다. 여기다. 이거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분, 내가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이덕일 씨는 또 니아가 여기 있다. 하얼빈 씨 있는데 이게 니아 내지는 데니아다. 확실히 비정도 안 했습니다. 저잔 어렴풋이 여기 비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발해, 여기에 통일신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여기에 말갈, 여기 백제, 신라가 있어야 됩니다. 만주에 백제, 신라 있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리고 이는 어디까지 이어지냐? 제가 연계성 말씀드렸죠? 고려까지 이어집니다. 고려 안복대도부 성주의 본래 비류왕 송양의 고도다. 아까 보셨죠? 삼국시대 비류수 있는데 그 비류수가 어디 있냐? 고려사 지리지의 북계 안복대도부 성주 지역에 바로 비류왕 송량의 고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비류 지역이 이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 이후 시기인 삼국시대 이후 시기인 남북국 시대 발해와 통일신라 시대를 이어서 바로 거란의 요나라와 고려 시대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연계성이 확인됩니다. 그 위치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남북대도 북계 지방. 원래 북계는 여기 고려사 지리지 북계지방 설명에 북계는 본래 조선의 옛 땅이다.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소유했다. 딱 맞아떨어지죠? 이전까지 설명. 조선의 옛 땅이다.
삼국시대의 고구려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언어인지 모르진 않죠.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은 조선의 땅이다. 고조선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고조선이 있었던 고조선이 최서북방에 있었던 위만조선 땅이 여기에 한나라가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여기에 뭐를 설치하죠? 한사군, 양랑군, 그리고 현토군을 설치합니다. 한 2군이죠. 그 인근에 지금까지 살펴본 공소시의 요동군 지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그곳입니다. 북계. 고려시대의 북계, 안북대도부는 다른 지역이 아닙니다. 삼국시대 고구려 지역이고 그 이전에 올라가면은 고조선 지역입니다. 장성과 관련된 연장성, 진장성과 관련된 고조선 지역입니다. 여기서도 설명이 됩니다. 여기가 바로 고려시대의 안북부로부터 남록강 동쪽까지 성을 쌓은 소위 말해서 서희 강동 육주 지역입니다. 저는 강동 육주 잘못됐다고 연구했습니다. 강동 육주가 아니라 서희 8성입니다. 8개입니다. 또한 요 지역은 압록수 지역, 비루수 지역은 고려의 천리 장성이 아닌 관성이 쌓여진 겁니다. 하나는 인주로부터 또 하나는 의주로부터 두 번에 걸쳐 쌓였습니다. 여기가 바로 압록강이 있다. 마자수 혹은 청하라고 한다. 관방을 설치한 겁니다. 고려 지금 왜곡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려면 계속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오늘도 시간이 벌써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그 시간이 지났으므로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고 내일 이 시간에 이 마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저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사항인 그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 사실과 관련된 사항 중 비류수 사항에 이은 양구, 양맥, 예맥 사항을 다음 시간 이 비루수 사항 설명을 마치는 대로 제가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시간이 경과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고 그 이어서 이 설명에 대한 이 설명 강의에 대한 토론과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고대사 전반에 대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